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춘천시의회 배숙경, 남숙희 의원과 의정활동 내용 그리고 지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사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네.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이란 요 조례 관련해서 남숙희 의원께서도 좀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이제 지속적인 인구 증가 이제 정책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유입도 좋지만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엄청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 유출에 대한 것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청년들이 그 일자리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임기 청소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방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 이렇게 이제 또 자연 증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춘천시도 청소년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네 그런 어떤 유입 정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유입 정책으로 어떤 기업도 유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임금 제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려면 주거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어떤 역세권의 어떤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인 어떤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춘천 하면은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강원도 춘천이라 그러면 멀리 느껴져요. 원주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원주 하면 되게 멀리 느껴지고 이러는데 그런 인식들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다 멀리 느껴지게.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질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과 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지금 뭐 취약 영유아 돌봄이 어려움에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해서 좀 이 보육 환경도 중요한데 이런 내용도 좀 피력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하여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요 두 종류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현재 어떤 장애자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인정하는 장애자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유아랑 똑같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도 반배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아이랑 똑같은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반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안했던 것은 그런 아이들이 사실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보통 지금 그때 당시로 조사한 결과 6,691명 중에 117명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퍼센트가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교사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24개월 전까지 이 아이들을 어떤 검사
예. 특별한 검사가 사실은 없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분당병원의 이희정 교수팀이 예.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조기 선별, 그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장애에 대한 조기 선별에 대한 검사 예. 요 기능이 요게 이제 연구 결과 이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곳을 이제 조기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적용이 됐어요. 아, 예. 이제 생각이 그 안 나요. 아이들에게 검사는 일단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건 일단 적용이 됐는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사실 저는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진짜 절대 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 더 확충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그렇군요. 자, 뭐 또 이제 인구 정책 관련된 내용이든 뭐 다른 내용이든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남숙희 의원님은 아마 그 인구 관련 조례를 네.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30만 관련해서 저희가 그 춘천 시내 그 생활 인구 개념으로 제가 데이터를 KT 그 데이터를 한번 네. 확인해 봤더니 저희 일일 거주하는 그러니까 생활 인구 개념에서 거주하는 한 35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예.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하나 좀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질 않고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방안 마련하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또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관계 인구라는 네. 것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인구 증가나 뭐 다양한 정책들을 또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배수경 의원님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에는 이제 단기적인 인구 네. 증가 시책 그 개정 일부 개정을 그쵸. 했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조례 다시 전부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자, 사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원으로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새로운 춘천 시정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남숙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이라고 이제 그쵸, 이야기해도 이제 맞는데 우리 이제 민선 8기 최고의 어떤 공약을 보면 첨단 지식 산업 도시와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 또 뭐 교육 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반 조성이라든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먹구구식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시정에 대한 그 감시 또는 견제 역할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와 견제를 잘 하려면 이런 어떤 자료 수집이 우선 잘 되어야 되고 네. 자료 분석을 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들어와서 행정감사 한 번을 하고 요번에 이제 행감 사무 목록 작성의 건을 이제 논의하면서 보니까 이 사무 그 감사 목록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증인 출석이나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어떤 강제 조항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개인의 그 자료 요구가 아니라 의회 차원의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민감한 부분도 좀 달래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고급 정보는 사실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민감한 부분은 안 내놓죠, 웬만해서는. 근데 이런 어떤 사무감사 목록을 통해서는 안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런 어떤 목록들을 좀 현안과 관련된 것들을 좀 몇 가지 짚어서 좀 올리려다가 이번에는 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집행부와 어떤 그 의회 간에 그런 목록 타협하는 이런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지금 계속 현안이 바뀌어서 현안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관습처럼 네.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선 현안에 대해서 그 역점 추진 사업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번에 목록을 고쳐볼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무감사 목록이 사실 그래서 의회 그 의결 사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조차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료 의원이 달라르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 네. 이게 조금 좀 깝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시정 감시나 견제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좀 지켜보면서 이제 보완책을 좀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춘천시정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출범한 지 지금 10개월째인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사실은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선 8기 그 육도환 시장님의 어떤 7대 비전 중에 지금 첨단지식산업단지가 있고 네. 교육도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 민선 7기에 있었던 기업도시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대학도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차별화가 없다. 예. 그리고 복지공동체나 문화관광 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주는 실제 그 일을 하는 그 부분이 집행부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교육도시도 지금 사실은 그 육도환 시장님의 어떤 그 핵심 공약 비전 내놓은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10개월이 지난 인재석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면 이게 정상적인가?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자체를 좀 평가하기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네. 분 의원님의 평가를 잘 네.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이제 최근에 춘천 호수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뭐 난관도 예상된다는 우려도 좀 있어요. 좀 어떤가요? 저 역시도 춘천시 시민으로서 국가정원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는 매입 그 부지의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원조성 그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주관부처인 그 산림청에서 그 관련 용역을 발주한 그 당일날로 그동안에 그 20-30년 동안 한 번도 매매 거래가 없었던 그 부지에 서울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러지? 그 법인 예. 업체, 부동산 업체라 부동산 업체 그래야 뭐 되나? 이런 데서. 거기서 그 대상지를 사들였어요. 근데 사들였는데 그게 보통 500에서 뭐 700평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필지에 제가 다 대장을 띄워봤거든요. 한 50여 명 가까이 공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 명씩 사들이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실용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부지는 261-3번지인가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거기에 그 부지 주변에는 또 나무 자체가 수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실 살짝 그래서 우려되는. 이게 예. 살짝
고민되는데 예. 그렇다면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다시 검증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문화재 문제입니다. 시민들도 시민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레고랜드 그 문화재 문제로 아직까지 도청 네, 그렇죠. 앞에서 네. 그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시에서 추진하는 상중도는 사실 그 레고랜드보다 또 더 많은 어떤 이런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제가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받아본 결과 거기는 이제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시굴 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수준까지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이제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좀 문제를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공유재산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도. 근데 요 근래 지금 고산 문화재 문제로 지금 네. 계속 이슈가 되죠. 그 바로 옆에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그 지금 시에서 매입하라는 그 부지들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게 그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요. 사실 국가정원 조성 그 실용화 센터는 저희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국가 그 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실용화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는 또 이게 국가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되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지만 실제 그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그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방에 전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비까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 부분은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날 시민들이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시민들이 이제 저 사회자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중도에 네. 이미 호수 정원이 하나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물론 주차장은 없지만 거기가 지금 국가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충분히 거기를 조금 더 활용을 해도 괜찮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춘천 시민이 지금 우리가 호수 정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네.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국가정원이라는 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만 딱 빼버리면 그냥 건물이 안 들어가고 그 정원만 조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자연에다가 조금 더 가꾸면 훨씬 훌륭한 정원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내륙에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드물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정원을 더 가꾸면 국가정원이란 타이틀이 없어도 이게 입소문에 홍보에 이렇게 알려지면 그냥 저절로 관광객들이 찾을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국가정원이란 타이틀을 꼭 가져가야만 되나 이런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네. 호수 정원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런 희망은 있지만 또 나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리고 또 사후에 이런 어떤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좀 우려를 좀 하고 계시네요. 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으로 이제 남석희 의원님도 이 국가정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정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춘천의 아름다운 이 도시에 있으면 뭐 시민이 바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 이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기본적인 이런 절차를 잘 지켜서 사업을 한다면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호수 정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춘천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뭐 준비된 질문은 사실
아직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만간에 또 한번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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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